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독일이 왜 한국에 부정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한국에 부정적인 진짜 이유는 독일이 일본과 친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산업 분야가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선진국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럽연합의 리더로서 얼마 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순위 3위에 오른 경제 강국입니다. 독일 자동차, 독일 맥주는 한국에서 꽤 많이 사랑받고 있고, 일본과 달리 과거사 반성을 독일 정부가 앞장선다는 점에서 독일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한국에 많죠. 그럼 독일은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독일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첫 한국인은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당시 한국인 육상 선수 송기정으로 추정되는데요. 송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당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의 대외적인 소속은 일본령 조선이었습니다. 광복 후 한 공무원이 독일의 송기정 기념비에 기록된 일본 국적을 바꾸려 시도하기도 했으나 그런다고 공식 기록이 바뀌진 않았고 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죠. 이후 축구선수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 진출 후 맹활약하며 독일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상승시켰고, 차붐의 등장으로 인해 독일은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갈색 폭격기 차붐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차범근은 이후 분데스리가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차범근의 업적은 이후 한국 선수들의 독일 진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실제로 그의 독일 내 위상을 말하면 입만 아픈 수준이죠. 이 영향력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인데요. 많은 한국 선수들, 아시아 선수들이 독일을 거쳐갔지만 손흥민의 활약상은 차범근 이후의 아시아 출신 공격수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뒤로는 오히려 분데스리가 측에서 먼저 메이드 인 분데스리가 라고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한국인 선수가 독일 축구리그에서 활약한 것과 별개로 대체 왜 독일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발라버려서 부정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독일이 한국을 바라볼 때 일본을 통해서 혹은 일본의 독일 특파원이나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한국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민주주의로 전환된 한국을 여전히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나라로 묘사했고, 이걸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보다 일본이 더 발전하고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죠. 일본이 말하는 것을 독일이 다 믿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독일은 일본과 가까운 사이인데요. 현재 독일과 일본은 서로 최우선적인 우방국의 관계를 유지하며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인도, 브라질과 함께 G4를 결성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탈리아, 스페인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한국이,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파키스탄이,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육탄 방어하고 있습니다.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는 모임을 커피클럽이라고 하죠. 독일과 일본은 과거부터 협력해온 사이였는데요. 1930년대 후반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은 동맹을 맺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이들 3국을 공식적으로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943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1945년 5월과 8월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항복하여 추축국은 멸망했죠. 독일과 일본은 같은 전범국으로 같이 패망했고, 두 나라 모두 미국 영향으로 냉전시대에 급성장했다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주변 국가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도 마음속에 품고 있죠. 이런 동질성 때문인지 문화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독일어, 독일인 캐릭터가 자주 나오고 독일의 음악도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일의 군사기술에도 관심이 많죠. 반대로 독일에서도 일본 애니와 일본 게임이 인기를 끌며 일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이 국가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에 영향을 준 국가가 일본이죠. 독일은 과거에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던 국가 아냐?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보다는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는 현재까지도 과거 독일처럼 분단되어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한국과 독일은 특별히 비슷한 점이 없습니다. 독일은 과거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신라의 삼국시대 통일 이후 수백 년 동안 통일국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현대 독일은 식민제국이자 추축국이었고 한국은 피식민지였습니다. 냉전기에도 독일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반면 냉전기 한국은 독재와 권위주의식 통치가 이루어졌죠. 독일과 한국은 분단의 원인은 물론 역사적인 맥락,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역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역사를 빼고는 독일과 일본이 아주 흡사하죠. 괜히 일본이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그 이면에는 친일이 깔려 있죠.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비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요.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의 부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이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남북 간의 분쟁이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남한과 북한의 쌍방과실로 인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과거 동독과 서독은 남북한과는 달리 냉전기에도 제법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서방권 국적자가 동독에 여행차 방문하고 심지어는 동독 주민을 숨긴 차량으로 국경을 통과해 나오거나 동독 정부에서 자국의 이산가족 노인들이 서독에서 여생을 마치는 것을 허락하는 등 여러모로 현대의 남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과거 동방 정책으로 대표되는 관계 개선 시도를 여러 차례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상황이나 북한의 극한 도발, 남한의 강경 반응, 더 강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간혹 독일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해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더라도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유럽인들의 관심 받기라고는 할지라도 북한과 헷갈릴 정도로 존재감 없는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독일이 한국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건들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은 4강에서 만났고 이 경기는 한국이 아쉽게 0대1로 패배하였는데 한국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전파를 타고 독일 현지에 전해졌습니다. 독일 골키퍼 올리버 칸의 영정사진, 독일 공격수 클로제의 영정사진, 히틀러의 자손들이여 떠나라라는 플래카드 등등 소수의 한국인들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여주었죠. 한국인들의 무질서하고 거친 모습은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하는 독일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포츠에 정치를 가져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스포츠에 정치를 가져오는 것은 금기입니다. 사실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서구권 모든 곳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독일 펜싱 선수의 페이스북에 한국인들이 사이버 공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독일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일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으로 겹친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 분야가 겹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 상대인 것인데요. 독일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인 것은 맞지만 한국이 추격해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제 구조는 한국과 비슷한데요. 높은 제조업 비중, 수출 중심의 경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독일의 주력 산업과 흡사하죠. 그래서 한국의 파이가 커질수록 독일의 파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에 독일은 한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인 랜드 400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전차는 독일의 링스의 막판 추격전을 제치고 호주 육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링스의 입찰가가 더 낮았고 호주에게 장갑차도 역수입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링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하죠. 과거에는 싼 맛에 사는 제품이 한국 무기였다면 이제는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주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력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생산력도 좋아져서 독일이 13년 걸리는 물량을 한국은 3년 만에 찍어낼 수 있는데요. 사람 갈아 넣기로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입니다. 방산도 인건비가 나름 중요한 산업이라 사람 귀한 독일이 빠르게 많이 생산하기는 힘들죠. 무기 생산 가동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K방산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독일이 미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얼마나 안보에 대해서 무임승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군사무기 분야를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독일과 부딪히는 분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한국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이상 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독일은 유독 우리 옆나라인 일본과 친한 국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독일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